말쯤에 이 정도야. 뜻이 그냥. 그죠? A new architecture attitude emerged. 자, 새로운 어떤 건축학적인 그런 양식이. 선생님이 여기서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방법, 그죠? 모드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죠? 새로운 건축 뭐라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오늘 비가 와서 참고로 얘들아 비 오는 날은 약간 좀 기후가 이렇게 구름 끼는 날은 막 울리거든? 참고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건축학적 그런 양식들이 등장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자, emerge라는 것은요 실제로 일형식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이렇게 끝나는 동사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양식이 등장했대. So, industrial architecture, the argument went was ugly and inhuman. 자, 그래서 선생님이 argument went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논쟁이 가는 거야? 여기서 무슨 뜻이라 했어? 그냥 이렇게는 사실은 이 문장에서 큰 의미가 없는 삽입절 개념이죠. 코딱지와 코딱지 사이에 있는 것은 어떤 논쟁이 언급했듯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언급했듯이 산업의 어떤 그런 건축이랑 산업적인 건축은 굉장히 추했고, 그죠? 형용사 1번 추했고, 그 다음에 비인간적이었대. 그죠? 이렇게 병렬을 띄고 있죠. 형용사 병렬. 자, 그래서 산업적인 건축은 다시 말하면 추했고 비인간적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업적인 그런 건축이었다라는 거잖아. 우리 영어에서 얘들아 industrial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산업적인, 다시 말하면 이건 약간 돈에 관련된 거야. 상업적인, 이윤을 띠는 이런 뜻입니다. So, past style had more to do with the pretension that what people needed in their homes. 그래서 과거의 스타일은요, 과거의 건축학적인 스타일은 자, had more to do with 선생님이 세트로 뭐뭐와 더 연관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뭐뭐와 더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pretension이란 거는 우리 무슨 뜻이었죠? 허세라든가, 그죠? 과장이라든가. 이거는 배터리 문제인가? 허세라든가 과장에 더 연관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과거의 산업적인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instead of these approaches, 그래서 이러한 관점 대신에 이러한 이러한 양식 대신에 why not look at the new way ordinary country builders worked in the past. 제가 선생님이 여기서 이러한 관점, 이러한 접근, 이러한 양식에서 의미하는 these approaches가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산업적인 건축이랑 그 다음에 과거의 건축적 스타일, 이 두 개를 지금 여기서는 these라고 복수로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업적인 건축과들아 과거의 스타일이 이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좀 분석을 해야 돼? 지금 질문 여기까지 일단 이게 봐봐. 19세기 말쯤에 새로운 건축 양식이 등장을 했고 그 새로운 건축 양식이 바로 약간 산업성을 띠고 있는, 그죠? 상업적인 건축이다. 근데 이 상업적인 건축은 물론 선생님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붙여 있어요. 선생님 이거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막 띄어쓰기를 한 건데 이 산업적인 건축은 근데 굉장히 추했고 인간미가 없었고 비인간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상업성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코딱지가 이 세미콜론이 의미하는 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정도의 의미 추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이제 부등호 표현은요 이런 표현은 반전이 다시 말하면 대조의 성향을 띠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의미 추가, 그죠? 아니면 부연 설명,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리는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의미 추가로 쓰인 거죠. 그래서 산업적인 건축,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과거의 건축학적인 스타일은 조금 허세. 근데 뭐보다 지금 보니까 이걸 해석 안 했네요. What people needed in their home. 그들이, 그죠?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 실제로 필요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허세, 그죠? 그런 거에 더 연관이 있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1번 이러한 건축 스타일 대신에 So, why not이란 건 뭐뭐 하는 게 어떠냐라고 사실은 이거는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죠. why not이란 건요. why don't you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why not look at the way ordinary country builder. 그래서 평범한 그런 시골의 건축가들이 과거에, 그죠? 일을 했던 그런 방식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제일 중점이 되는 건 사실은 뭐야? 평범한 시골의 건축가들이 했던 그 방식에 대한 게 이제 이 글의 전부를 띠겠죠. 그죠? 그래서 초점 여기다 두지 말라라는 거야. 내용 제목이라든가, 그죠? 주주제요에서 이 위에 대한 글은 아니야. 위에는 이 평범한 시골의 건축가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를 했을 뿐이고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지금 보면요. They developed their craft skills over generation, demonstrating mastery of both tools and material. 그래서 이 시골의 평범한 그런 건축가들은요, 그들의 건축적 솜씨죠, 공예 솜씨가 아니고요, 그죠? 건축에 있어서의 솜씨를 오랜, 그죠? 세대에 걸쳐서, 다시 말하면 여고 선생님이 오랜 시간이라고. 물론 직접적인 해석으로는 세대라는 뜻인데요. 이거 혹시라도 내용 일치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라고 써도 맞습니다. 그죠? 세대라는 건 얘들아 오랜 세월이 일단 걸리는 거잖아. 후손까지 하려면. 그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의 건축학적인 스킬을 향상시켰대. 발전시켰대. 뭘 보여주면서 도구라든가, 그죠? 재료, 건축의 재료에 둘 다의 어떤 완성도, 그죠? 숙달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서는 분사 구문입니다. 이 컴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요, ing 하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mastery라는 숙달, 그죠? 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도구도 굉장히 쓰는데 능숙할 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했대. So those materials were local and used with simplicity. 자, 이러한 재료들은요, 지역적이었고요. 다시 말하면 지역에서 나는 그러한 재료들이었고요. 반드시 지역에서만 난다, 맞다, 틀리다? 이거 틀려서 갖고 온 애들 꽤나 있었어. 오직 지역에서만 나는 걸로 쓴다?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여기 재료들 중에 지역적인 게 좀 상당수였다, 요 정도지, 이거를 오직 이 지역적인 재료만 썼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원, 그래서 지역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묶어서 지금 전치사 플러스 simplicity라는 거는 사실은 단순성, 간결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선생님이 여기서는 부사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 그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재료는요, 단순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수동태 띄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그 건축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나 봐.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Houses built this way.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진 집들은요, 집은 지어짐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 분사가 수식하고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진 집들은 had plain wooden floors and whitewashed wall inside. 아주 평범한 그런 나무의 어떤 바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어 원, 그 다음에 뭘 또 가지고 있었냐면 내부에는 뭐가 있었대? 해반죽으로 칠해진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washed는 사실은 painted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씻겨진이 아니고요. 칠해진. 이때 white 자체는 회반죽이란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회반죽으로 칠해진 그런 벽을 갖고 있었대.
그죠? 자, 여기서 plain이라는 것은요, 뭐 평평한도 사실은 됩니다만 여기서는 이 바닥이 얘들아 정말 평평한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걸까? 아니잖아. 재료가 굉장히 지역적이고 굉장히 평범한 거를 지금 강조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평하다라기보다는 뭐예요? 평범한 정도죠.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 나무는 제일 흔한 재료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 여기서는 그러나라고 얘기한 이유도 잘 보셔야겠죠? 그러나 they supplied people's need perfectly. 자, 그러나 이 옛날 시골에 아주 평범한 그런 건축가들은요, 사람들의 needs를 겁나 완벽하게 그렇게 충족시켰대. 자, 여기 선생님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재료는 어땠어? 재료라든가 기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평범했지만이잖아. 그죠? 하지만 사람들의 니들은 굉장히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라는 관점에서는 여기서는 사실은 반대, 역접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but이라는 접속사 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At their best, 최상의 상태에서는요, 어떤 것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had the beauty that came from the craftsman's skill and the rootedness of the house in its locality.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병렬입니다. 최상의 상황에서는요, 이 건축가들은 아름다움 또한 지니고 있었대. 미 또한 지니고 있었대. 근데 이 미는요, 어디서 나온 미냐면 이 건축가의 건축 솜씨, 그죠? 건축 솜씨와 그리고 이 집의 지역성에 아주 뿌리 깊은에서부터 도래된 그러한 미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rootedness 선생님이 뿌리 깊음, 이게 사실 명사죠. 뿌리 깊게, 한국말 뭐라 해야 돼? 배인. 그래서 이 지역성이 얘들아 뿌리 깊다는 건 조금 무슨 의미야?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 요거 사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표현이거든. 이때 it는 참고로 집입니다. 집이 있는 그 지역에 집의 뿌리 깊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미래. 그럼 이때 뿌리 깊음이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셔야 돼. 일단 두 가지 단어. 오랫동안 예로부터 세대에 걸쳐서, 그죠? 세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크래프트 스킬과 이 뿌리 깊음은 두 가지로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 굉장히 이 재료가 어땠다 그랬어? 지역적이라 그랬잖아. 이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래전부터 걸쳐진 그러한 건축적인 어떤 크래프트 스킬과, 그죠? 그 다음에 건축의 어떤 그런 재료의 지역적인 어떤 특징, 그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rootedness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요거는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과거에 이랬던 평범한 시골 건축업자들이 건축한 집들을 사람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켰고, 요게 얘들아 포인트라 했어. 요 평범한 시골 건축가들, 그죠? 장인의 솜씨와 더불어 그 집의 지역의 뿌리 내림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자, 솜씨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솜씨도 갖추고 있었고, 또한 최상의 상태에서는 아름다움 또한 지녔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키워드만 적어봐. 이거 다 내용은 다 적지 마시고요. 그래서 평범한 시골 건축업자들이 필요를 충족시켰다는 내용, 솜씨를 갖췄다, 아름다움을 갖췄다. 요게 사실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방식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목일 때는 평범한 시골 건축업자들이 과거에 일했던 방식, 그 다음에 주제로 본다면 새로운 건축학적 사고방식, 지역의 재료를 사용한 공예의 바탕을 둔 건축물의 부활.
사실 이 지문 얘들아 읽었을 때 두 가지가 좀 떠올렸는데 요거 혹시 학교 선생님이랑 요거 깊게 혹시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들은 요거 얘들아 이 새로운 건축학적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 지문에서는 두 가지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로 말했던 산업적인 건축 산업적인 건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적인 건축 뭐 과거의 스타일을 다 지나서 이번에 19세기 말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건축학적 방식은 옛날 과거의 건축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그거를 많이 모방하고 있는 그죠? 많은 영감을 받은 새로운 그런 건축학적 방식이다라고 사실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산업적인 건축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건축에 대한 비판이잖아 지금. 그죠? 지금 비판을 계속 얘기해. 그지? 사람들의 지금 보면은 굉장히 추했고 비인간적이었고 오히려 허세에 가까웠다. 이런 경우로 본다면 산업적인 건축에 대한 글인 거고 아니면 문장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글, 문학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뭐예요? 이 새로운 건축학적인 애티튜드라는 거를 강조하고자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뒤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다 설명을 한 거다라고도 보실 수 있거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 글의 주제 아까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요게 다시 떠오르고 있다. 요 정도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 학교 시험에서 원하는 건 아마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학교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과 소통이 좀 잘 되신다면 이거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 새로운 건축학적 양식이 의미하는 게 요거예요? 아니면 과거 그 누구야? 그 평범한 그런 시골 빌더들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37번 넘어가 볼게요. 자, 로베르트 슈만 once said. 로베르트 슈만은요 한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The laws of morals are those of art. 자, 어떤 도덕에서의 법칙은 뭐래? 예술에서의 법칙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선생님이 those가 의미하는 것은 laws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선생님 법칙인 거 여기 지금 복수라서 복수까지는 알겠는데 이 자리 왜 did는 안 돼요? 보통 얘들아 뭐? 추상적인 것을 받을 때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시 받은 대명사일 때는요. 저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잖아. law라는 건. 그죠? 우리 머릿속에 law라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does로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what the great man is saying here. 그래서 여기서 이 훌륭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대니합니다. 라서 지금 보어로 쓰인 접속사 대시죠.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그죠? 그래서 보면 there is good music and bad music. 자, 좋은 음악도 있고 나쁜 음악도 있다라는 것이래. 자, 그래서 the greatest music, even if it is tragic in nature, takes us to a world higher than ours. Somehow the beauty uplifts us. 그래서 위대한 음악은 설사 이 위대한 음악이 이때 in nature라는 거는 뭐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사실상 본질적으로 뭐 크게 상관은 없어. 뜻에 있어서의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음악 본질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사실상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음악 사실상 보면은 이 음악이 설사 비극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 그때 예를 들었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게 위대한 음악이 됐어. 그럼 비극적인 음악은 맞잖아. 그죠? 또 헤드뱅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약간 여기가 약간 졸음 구간인가 봐. 졸린 친구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같이 졸려요. 그래서 사실상 이건 비극적임에도 이제 설사 비극적이더라도 얘가 이제 실질적인 주어고요. 얘가 동사죠. 그죠? 우리를 그죠? 우리의 세계관보다
더 높은 세계로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 준대. 자, 여기서 ours 이 소유 대명사가 사실은 풀었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아우 정말 얘들아 우리 이 세계를 의미하는 이 world는 아니야. 이때 world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니?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겠죠. 이때 world가 의미하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보다 더 높은 그러한 어떤 사고로 우리를 가져다 주고요. Somehow the beauty uplifts us. 자, 그 아름다움은 우리를 위로, 마찬가지로 향상시켜 줍니다.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죠? 이때 somehow 선생님이 의미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트리키한 단어인데, 얘가 문장 맨 앞에 쓰일 때는 어쨌든 인데요. 얘가 일단 여기 의자 끌어가지고 이쪽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럼 민찬이가 민찬이랑 굉장히 가까워지겠는데? 민찬아 괜찮니? 이 학생이랑 같이 마주보고 앉아도 되겠니? 그것도 괜찮아. 머리 졸라 좋은데? 그래 거기 앉아라. 이제 봐 젊은이들이 머리가 훨씬 좋아 나보다. 커피 걷다 놓으면 내가 은연중에 수업하다 막 마실 수 있어. 조심해. 자, 그래서 얘가 여기서 문장 맨 앞에 쓰일 때는요 어쨌든인데요. 얘가 가끔 somehow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붙어 뒤에. 그랬을 때는 얘는 다소의 뜻이 있어요. 요건 좀 조심하십시오. 뭐 다소 추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다소 배고프다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가 붙을 때는 다소의 뜻입니다. 비동사랑 형용사가 붙을 때는. 여기서 어쨌든 그 아름다움은 음악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향상시켜준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어쨌든이라고 쓰는 이유도 뭐야? 음악이 아무리 비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더 높은 세계관으로 올려주고 어쨌든 음악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향상시켜준다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bad music degrade us. 그런데 반면에 나쁜 음악은요 우리를 어떻게 시킨대? degrade는 뭐야? 가치 절하, 평가 절하. 야, 얘들아, 옆에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면 때리면 안 돼. 아는 친구가 졸고 있으면 뒤통수한테 빡 때려줘. 시험 지금 D-Day 며칠이야? D 16이냐? D 16이야? D 15야? 그 정도지? 눈 좀 봐. 와우. 안 되겠다. 이따 쉬는 시간에 에어컨을 장전해야겠다. 사실 나는 지금 띠뚜루라서 졸라 춥거든. 너네들을 위해서 나는 내 한 몸을 혹사해서 에어컨을 틀겠어. 자, 그래서 반면에 근데 나쁜 음악은 우리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떨어뜨린다. 그죠? 낮추다, 떨어뜨리다. So it's the same with the performances.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연에서도 굉장히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음악은 공연에서도 마찬가지래. 공연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어떤 사고 이런 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A bad performance isn't necessarily the result of incompetence. 그래서 뭔가 나쁜 공연이라는 거, 좀 그지 같은 공연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incompetence란 건 뭐야? competence는 유능함이잖아. 인이 붙으면 뭐야? 단이어져. 그죠? 무능함의 결과는 아니래. 다시 말하면 공연을 못한다는 게 공연을 다시 말하면 뭐 음악이라고 치면요. 연주를 잘 못하는 능력의 결과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야. 요거 선생님이 우리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Not necessarily 뭐예요? 부분 부정이죠. 그죠? 부분 부정은 학교 시험에서 고등부에서는 원하는 건 뭐냐면 내용 일치 정도야. 아니면 뭐 문법적으로 여기다가 그냥 형용사를 넣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있거든. necessary 이렇게. 그러면 틀리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 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부사
필수적인 거, 완벽한 거 이런 거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이 나오면 부분 부정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야. 필수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무능함의 결과도 있긴 있지만 다른 요소가 있다라는 거야. 뒤에 보니까 Some of the worst performances occur when the performer, no matter how accomplished, are thinking more of themselves than of the music they are playing. 그래서 최악의 공연들의 일부는요. 주어가 some이기 때문에 지금 복수 동사 나왔죠? 어떨 때 일어나냐면 그 공연하는 사람이 그죠? 여기서도 사실은 삽입 절입니다. 그죠? 얼마나 그들이 성취되어졌는지에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얼마나 그들이 성취했다는 건 뭐야? 능숙함에 상관없이지. 여기서는 정말 음악적 성취라는 거는 음악을 잘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능숙함. 그죠? So no matter how 다음에 they 다음에 뭐가 생략이 되어졌다? They are accomplished 라고 해서 수동태 표현이 사실은 생략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숙함에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여기는 복합 관계부사 however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부사잖아. 자리가. 그죠? 실제적인 주어는 얘고요. 동사는 얘야. 그래서 얘는 정말 부사적인 표현이야. 그죠? 그거에 상관없이 이 공연하는 사람은요. 뭐보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을 때 최악의 공연 중의 일부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 공연에 열중한 사람들 보면 가끔 얼굴이 막 삐뚤어지든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되든 정말 열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이쁜 표정으로 최대한 카메라라든가 관중한테 자기의 이쁨을 묘사하려고 막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음악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에게 더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think of는요 세트로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병렬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때 뒤에 있는 of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응?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조교 선생님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영어에서 있잖아 겹치는 것 중에 전치사라든가 투부정사의 to 이런 표현들은 뒤에 거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없다 그래가지고 어법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셔야죠. 막 고르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 어법 시험에서 많이들 틀려오실 거야. 그죠? 그 틀려오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문장에다 뭐 특정 학교를 언급하진 않을게요. 굉장히 너무나도 나쁘게 한 문장에다 밑줄 치고 다음 중 이런 뭐 니은 같은 거 디귿 같은 걸 줘.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를 고르시 잃어버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꼼꼼히 보시. 그래서 디테일이에요. 고등부에서는. 그죠? 니네잖아. 고3 되면은요. 한 문장이 8줄이야. 그럼 걔네들이 어법 문제 그렇게 나오거든 대신에.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없어도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se doubtful characters are not really listening to what the composer is saying. 그래서 이런 의심스러운 이러한 캐릭터는 이런 공연하는 사람은 여기서 얘들아 의심이 가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doubtful이라는 형용사를 쓴 이유는 뭐야? 니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 연주자가 자기 연주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으면 같이 동요돼서 같이 이렇게 몰입이 되잖아. 그죠? 배우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익숙하니까. 드라마, 영화에 익숙하니까. 근데 배우가 예를 들어 그 상황, 그 대사에 정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카메라에 비친 그런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얘가 지금 연기를 하는 거야? 의심스럽지 않니? 그죠? 자질에 대한 의심스러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심스러운 캐릭터는요, 정말로, 그죠? 그 작곡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정말로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자, 리스닝 선생님 듣다라고 해석 안 했어요. 반영하다. 그죠? 작곡가가 saying,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이 bad performer는요, 실제로 이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They are just showing off, hoping that they will have a great success with the public. 이 사람들은요, 단지, 그죠? showing off라는 건 뭔가 과시하는 거죠. show off, 그죠? 과시하는 거고요. 뭘 희망하면서? 대리아를 희망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죠? 대중들에게 큰 그러한 인기, 성공 그런 것을 가질 거다라는 것을 희망한 채 그냥 단지 과시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the performance-based task is to t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usic. 그래서 이 공연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얘들아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그죠? 혹시라도 여기에다가 understanding 이런 동명사가 나오면 의미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죠. 시험 삼아 ing 하다가 돼. 진중한 의미가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래. 뭐를?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는 거야? To communicate it honestly to other. 자, 이것을요. 음악의 의미를 그죠? 우리 대중들에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실제로 투부정사가 또 나왔는데 얘는 생략을 얘도 마찬가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앞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라는 부사 표현이 뭔가 띵구리로 있을 때는요. 보통은 to를 써주고요. 근데 이건 하나 팁으로 들어. 이런 표현이 없어. and 다음에 바로 나올 때는 보통 to를 생략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병렬인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연주자는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걸 안 했을 때는 나쁜 음악도 존재한다. 그죠? 되셨나요? 그 다음 38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랑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따가 요약문 이런 거 막 적어야 돼. 그죠? 30번, 39, 40은 아마 블랭크 선생님하고 했을 거거든요. 웃어라 얘들아. 나의 하이개그를 이해한 애들은 웃었겠지. 자, 볼게요. 자, when an ecosystem is biodiverse. 얘들아, 앞으로 요 단어 졸라 많이 볼 거거든. biodiverse 고3까지 나올 건데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생물, 다양함. 여기서는 형용사니까 다양한으로 갈게요. 얘의 명사 형태는 biodiversity 이렇게 나오거든. 생물이 다양한 이런 뜻이야. 바이오가 생물이고요. diverse 다양한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생태계가 생물이 다양할 때 다시 말하면 얘들아 물속에서의 생태계라고 봅시다. 물고기 이렇게 A라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기다란 똥 같네. 기다란 물고기도 있고 A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징어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죠? 생물이 다양할 때 하필 여긴 야생동물이야 또. Wildlife have more opportunity to obtain food and shelter. 야생동물은요, 그죠? 음식이라든가 피난처를 가질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음식을 가질 기회는 왜 더 많아? 잡아먹을 수 있는 종이 더 많잖아. 그죠? 피난처는 사실은 이 해양 피난처는 굳이 예를 들면 상어라고 치면 샤크야.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샤크야. 가끔 있잖아. 선생님 딸의 아들이 애기들이잖아. 그림을 그려달라고 스케치북 갖고 와. 그때가 제일 당황스러워. 그러면 엄마를 그려달래.
일단 특징만. 아빠를 그려달라면 일단 얼굴 크게. 그지? 목걸이, 큰 목걸이. 머리 삐죽삐죽. 엄마를 그려달라면 어떻게? 얼굴 작고맣고, 눈 크고, 코 오똑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물권이 다양해. 근데 나보다 몸집이 큰 생물이 있을 때는 얘 뒤에 숨을 수도 있잖아.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셔틀도 되는 거죠. 그죠? So different species react and respond to change in their environment differently. 자, 영어에서는요 중요한 단어는 굉장히 반복을 하거든요. 여기서 한 문장 속에서도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참고로 고등부에서는 different가 다른이 아니야. 뭐야? 다양하냐? 서로 다르다. 다른이란 것은 얘들 다양성이야. 영어에서는. 그지? 그래서 다양한 종들은요. 그죠? 그들의 환경의 변화에 react. 다르게 그렇게 react 뭐라고 해야 되죠? 작용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르게 대응을 한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대응한다라는 거야. 그죠? 반응과 대응 다른 거 아시죠? 반응은 뭐야? 영어식이 약간 다른데.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얘들아 무슨 똑같은 뜻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반응과 대응은 다릅니다. 얘들 친구 나 때렸어. 그럼 반응은 뭐야? 아! 이게 반응이야. 대응은 뭐야? 똑같이 탁 때린 게 대응이고. 약간 달라. 그래서 왜 이게 똑같은 말 또 썼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치? 그래서 그들의 환경에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대응한대. 다시 말하면 각각이 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뭔가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줍니다. For example, imagine a forest with only one type of plant in it, which is the only source of food and habitat for their entire forest food web.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상상해 보세요. 라고 명령문으로 씹으려. 그죠? 어떠한 숲. 근데 어떠한 숲이냐면 with only one type of plant야. 자, 이 숲 안에 이때 이시 의미하는 거는 숲이죠. forest죠. 이 숲 안에 오직 한 종류의 식물을 가지고 있는 숲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래. 대나무만 졸라 있어. 대나무만. 그런데 이것은 is the only source of food야. 유일한 그러한 먹이 원이고요.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니들만 그냥 먹이 원이잖아. 그리고 뭐예요? For the entire forest food web이야. 전체적인 숲에 그죠? 식량 이때 웹이란 건 뭐예요? 그죠? 사실은 여기서 푸드 웹을 그냥 세트로 먹이 사슬로 보셔도 돼요. 아마 해석에는 조금 무슨 웹이라고 아마 써져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성의 없게 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먹이 사슬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숲의 먹이 사슬에 유일한 서식지가 된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한 종류만 있으면 유일한 음식원이고 유일한 서식지가 되는구나. Now there is a sudden dry season and this plant dies. 지금은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건조 기후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식물들은 죽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 하나 채셔야 되죠. 갑작스러운 dry season이라는 건 사실은 disaster죠. 재해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재해가 생겨서 그 식물이 죽는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plant eating animals completely lose their food source. 예를 들어 대나무에서 잘 지내는 애 누구 있어? 팬더 있지. 니네 팬더 실제로 본 적 없지? 졸라기야. 뭐라고? 한 번 봤어? 혹시 새끼 판다 봤니? 귀여워 미치겠어. 나 중국 여행 갔다가 내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팬더거든? 너무 사람하고 똑같아. 팬더가 하여튼 뭐 그걸 다 얘기하자면 뭐 오늘 수업이 안 되는데 굉장히 우리 인간처럼 엄마한테 멍게 붙더라고. 막 이렇게. 어쨌든 너무 사랑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식물 자 여기서는 plant eating animal은 그냥 초식 동물이죠. 그죠? 초식 동물은요 완전히 걔네들의 음식원을 완전히 잃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게 됩니다. die out 동사원 동사 to죠 이렇게 그죠? 음식이 없으면 당연히 죽잖요. 그죠? And so do the animals that prey up on them.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냐면요. 그 초식 동물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제 대나무가 없어서 팬더가 죽었어. 팬다를 먹는, 팬다를 먹이 삼는. prey up on이라는 것은요, 뭐뭐를 먹이 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미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히 갖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대미 의미하는 거는 요 초식 동물입니다. 얘. 그래서 팬더를 오히려 먹이 삼는 그러한 동물들 또한 죽을 거래. 잃고 죽을 거래.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중요한 표현 나왔죠. 뭐예요? 더치. 이러지 마. 재미없게. 떠치가 나왔어요. 떠치. 주어, 동사 떠치입니다. 떠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두 가지죠. 음식을 잃었고, 그리고 뭐예요? die out. 죽었다. 두 가지로 다 보셔야 돼. 다시 말하면 동사원, 동사 투를 다 가져가셔야 돼. 예를 들어 팬더를 먹이로 삼는 애가 누가 있겠니? 사람이라고 쳐봐. 그게 막장인데? 사람이 팬더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거 아니야. 팬더를 먹을 수 있는 애가 있나? 근데 팬더 등치 큰 애들은 진짜 큰 거 알지? Anyway.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다라는 거고, 요거 시험에서 어떻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지 보여줄게. 만일요, 반대로 얘들아, 그것들을 먹이 삼지 아니한 동물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 이거 생각을 안 해보셨지? 여기서는요, 너무나도 먹이 삼는다는 건데 여기서 부정어가 나와서 이게 고등부 영어거든. 고등부 영어에서 한 번 더 꽉 변형 문제를 그래서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지문이 변형이 돼. 그래서 팬더를 먹이 삼지 않는 애들은 죽지 않는다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때 이때는 그러면 so도가 아니고 어떻게 가셔야 돼? 팬더를 먹이 삼지 않는 애들은 죽진 않잖아. 근데 주 음식원이 팬더는 아니기에. 그랬을 때는 다시 말하면 부정에 대한 또 하나는 어떻게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so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돼? 얘들아, neither로 바꿔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어려운 학교들 시험에, 그지? 서땡땡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문법을 겁나 좋아하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부정일 땐 얘도 부정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neither do the animals 이렇게 쓰셔야 돼. 그랬을 때는 아마 여기서 뭐 얘도 뭐 벗으로 초식 동물이 완전하게 그들의 뭐 음식이라든가 음식을 잃고 죽으면 죽지만, 그런데 초식 동물을 먹이 삼지 않는 동물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But 그러나 when there is biodiversity, 자 biodiversity 지금 명사 형태죠. 자, 생물 다양성이 있을 때는요, the effect of a sudden change are not so dramatic.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 아까 예시가 위에 나왔죠. dry season이라고 해서 재해, 그죠? 나왔어. 그거에 대한 이제 표현인데, 갑작스러운 변화의 어떤 영향력은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 그지? So, different species and plant respond to the drought differently, and many can survive a dry season. 그래서 이런 식물의 다양한 종은요, 그죠? 그 가뭄에 대해서 다르게 그렇게 반응을 하고요. 자, 여기서도 그 가뭄이란 거는 갑작스러운 변화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다음에 많은 종들이요, 그죠? 건조 기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건조 기후에서 생존할 수 있다. So many animals have a variety of food sources and don't just rely on one plant.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요, 그죠? 다양한 음식원을 가지게 되고요. 이때
끝났구나. 다양한 음식원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단지 하나의 식물에 그렇게 의존하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사 원 이렇게 동사 투가 병렬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now our first ecosystem is no longer at the death.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런 숲속의 생태계는요 더 이상 자 at the death란 건 무슨 뜻이에요? at the death 뭐예요? 죽음이란 건 영어에서 위협이거든. 위험에 처하다. 뭐 죽음에 이르르다. 비동사랑 함께 쓰이면요 그 정도 뜻인데 그래서 먹이 자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숲속 생태계는요 더 이상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실은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선생님 세미콜론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와. 정말 고등학교 시험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접속사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아까처럼 의미 추가인지 결과인지 그죠? 아니면 역접인지 그거는 아셔야 돼. 그죠?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은 좀 적으십시오. 아마 안 적혀 있을 겁니다. 무관한 문장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서 배열 굉장히 생각해 봅니다. 빈칸 추론, 생태계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종의 다양성. 내용은요. 생태계에 다양한 생물종들이 있으면 다양한 먹이와 서식지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생태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다양한 생물종들은 뭐예요? 생태계를 계속 유지 가능하게 해준다. 이게 키워드죠. 제목 그리고 선생님 이거 하나 강조하면 제목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생태계 안정성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생태계를 유지한다라는 게 얘들아 생태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안전성. 그지? 안정성. 안정적이게 지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영어에서는 생태계라는 표현은요. 아까 우리 했던 말 먹이사슬하고 굉장히 연관지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푸드 체인이라는 단어가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생물의 다양성은 먹이사슬을 보장해준다. 뭐 방해하진 않는다. 이 정도 맥락도 사실은 맞는 거죠. 상민아 너 뒤에 누구냐? 응? 누구? 청명아 일어나. 때릴 수가 없잖아 멘트랑. 됐죠? 뒤로 넘어갈게요. 39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학교 갔다 왔니? 서인천고 갔다 왔어? 서인천. 얘들아 나 진짜 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 이건 너네 때문이 아니야. 코로나 때문이야. 고1 애들 수업하면서 이렇게 졸렸는데 처음 봤어. 방학을 어떻게 보내줘온 거야 여러분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졸린 거야? 새벽까지 막 새벽 3, 4시까지 공부하니 요즘?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해줘 내가. 아니 그런 거라도 이해가 안 돼. 얘들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잘 땐 좀 제대로 자고 암막 커튼이 앞으로 필요할 거고요. 베개 점검 다시 하셔야 될 거고요. 얘들아 잠이 얼마나 여러분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모르지. 내가 실제적인 사례 한번 얘기해줘. 선생님이 그렇게 어두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암막 커튼에 대해 중요성도 몰랐고 쓰지도 않았어. 근데 엄마가 딱 고3 되니까
나 모르게 나 학원 간 사이에 방을 그냥 완전 숙면을 위한 방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공부하진 않았거든. 그래서 막 그 이상한 아로마 같은 뭐 키워놓고 안마 커튼에 베개 싹 바꿔놓으시고 침구 바꿔놓으시고 또 왜 그러실까 했더니 달라. 정말 그 개운함이 달라. 그리고 참고로 자기 전에 핸드폰하고 자면 여러분들 그 시신경부터 해서 모든 신경들이 세포들이 살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최소한 15분 전에는 핸드폰은 끄시고 선생님도 간혹 숙면을 위한 노래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자거든. 어플 중에 그런 것도 있어. 자장가 어플이 있어가지고 타이머를 맞추면 10분 맞추면 10분 뒤에 꺼져 지가 자동으로. 그런 거 맞춰놓고 정말 숙면으로 자. 숙면을 보장이 되면 놀 수도 있고요. 공부도 할 수 있어. 근데 숙면을 보장 못하고 핸드폰 관리를 못하시면 둘 중에 뭐 하나 놓쳐. 아니 둘 다 놓치기도 해. 자 39번 볼게요. 자 39번 보시면요. We are connected to the night sky in many ways.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소재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요. 많은 방식으로 밤하늘과 연관이 있대. 뭐뭐와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대놓고 나 소재야 라고 나왔어. 우리 인간은 밤하늘하고 연관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It has always inspired people to wonder and to imagine. 그래서 이때 이시 의미하는 그런 밤하늘이죠. 그죠? 밤하늘은요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궁금함이라든가 아니면 상상에 대해서 영감을 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inspire라는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목적어에게 동사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죠. 영감 할 때 그 영감 아니고 So,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our ancestors created myth and told legendary stories about the night sky. 그래서 문명이 자 이거 잘 봐. dawn이란 거는 원래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 있어? 새벽이지, 새벽녘 이런 뜻인데 새녘은 어떤 역이야? 새벽녘. 자 그러면 문명의 새벽녘 이래로야. 뭔 말이겠어? 그죠? 문명의 시작이지. 그죠? 참고로 영어에서의 문명은요. 글의 이제 레터가 새로 시작되는 글의 문자의 기원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명의 시작 이래로 우리의 조상들은요. 미스라든가 그죠? 신화라든가 그리고 신화를 만들었고 병렬이네요. 그 다음에 뭐 했대요? 밤하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말하곤 했습니다. 말해왔습니다. So, elements of those narratives became embedded in the social and cultural identities of many generations.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의 요소들은요. 여기서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은 myth, 그 다음에 legendary stories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러한 이야기의 요소들은 어떻게 되어졌대?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다시 말하면 많은 세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때는 반영해왔습니다. embedded가요. 뭐를 포용하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영하다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이야기들의 어떤 구성 요소들은 사회적 문화적 어떤 그런 정체성 세대에 걸쳐서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들을 다 이렇게 반영을 했대. So, on a practical level, the night sky helped past generation to keep track of time and create calendars essential to developing society as aid to farming and seasonal gathering. 그래서 실질적인 경우에서는 이때는 실질적인 이때 레벨이라는 거는 수준이 아니고요. 상황이라든가 경우를 뜻합니다. 사례 같은 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밤하늘은요. 그죠? 우리 과거의 세대들이 뭐 하도록 도왔냐면
시간을 keep track of라는 건 기록하다의 뜻도 있어요. 뭐 추적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선 기록하답니다. 시간을 기록하도록 그 다음에 calendar, 달력을 만들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병렬은 지금 목적격 보어인 to keep track of 요거 하나랑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to가 생략이 된 거죠. 실제로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병렬인 거야.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달력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대. Night Sky가. 근데 이 달력이란 것은요. 사회를 뭐로써 그렇게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었냐면 자, farming이란 거는 농업이고요. 그죠? 농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seasonal gathering은 뭐 계절 수확입니다. 계절에 따른 수확. 그죠? 계절 수확의 어떤 도움으로써 도와주는 요소로서 그렇게 발전시켰대.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었대. 그래서 여기서 생략하고 있는 것은 which is입니다. 그래서 시제가 which was네요. 과거 시제니까 뭐 주절의 시제가. So, for many centuries, 그래서 수세기 동안 it also provided a useful navigation tool vital for commerce and for exploring new worlds. 그래서 수세기 동안 이것은요. 이때 이것이란 거는 밤하늘이죠. Night sky. 밤하늘은요 또한 뭐를 제공했냐면 아주 유용한 그러한 지표 도구라고 할게요. 일단 navigation이라는 건 물론 항해라는 뜻도 있는데 지표 수단. 그런데 이 지표 수단은요. 커머스, 상업적인 거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대. 지금 여기도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라고 하면 which 문장의 시제가 과거 시제네요. which was 계속적 용법인 거죠. 그죠? 관계대명사. 밤하늘은요 아주 유용한 그런 지표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를 기록하고 캘린더를 만들었다며. 그럼 이건 엄청난 지표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달력 없으면 오늘이 어떤 시점에 우리가 놓였는지 지표를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건 특히나 상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ven in modern times, 심지어 우리 현대사회에서는요, many people in remote areas of the planet observe the night sky for such practical purposes. 심지어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인데요, 어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냐면 조금 외딴 어떤 그런 행성, 그죠? 외딴 행성? 외딴 행성, remote라는 떨어진, 동떨어진. 사실 이건 무인인 이런 뜻도 있거든요. 사람이 없는, 그죠? 그래서 외딴 행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으로서 밤하늘을 관찰을 합니다. 얘들아, 이때 행성의 외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 거겠니? 화성에 있는 애들이야? 목성에 있는 애들이야? 수금지와 목토천이면 다 얘기할까? 그 행성이야? 아니죠. 무슨 또 한 명 발견됐어. 또 뭐야?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에서 멀리 떨어지는, 참고로 호주는 한 13시간 가야 되거든요. 비행기 타고 반바퀴 돌아야 돼 거의.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실용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한다야. 정말 다른 행성이 아니야. 그죠? 거리적인 개념에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 문명의 시작부터 현대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밤하늘을 관찰해 왔다.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었다.
너 이거 빨대 잘못 골랐지? 응? 원래 액체류는 빨대가 더 알갱이가 있구나. 응? 화장실 갔다 오려면 정글숲을 가로질러 가서 멀리 갔다 와야 돼. 쓰면서 들어. 선생님이 여름이 이제 다가가고 있어서 발에다가 비즈를 박았거든. 페디큐어를 이제 비즈를 박았는데 졸라 문제점이 생겼어. 엄지발톱 위에다가 조금 큰 비즈를 박았더니 구두를 신을 때마다 아픈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샌들을 신고 왔어. 원장님 나한테 그런 줄 알아. 안 추워?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안에 더신을 신고 위에 스타킹 신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비즈가 너무 커서 나중에 여학생들 참고해. 나중에 데이트하러 갈 때 당황스러울 수 있을까 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이쁘게 하고서 이제 비즈 하고서 이제 스타킹 신었는데 그 비즈 때문에 스타킹이 찢어져. 그래서 보호적인 차원에서 더신을 신고 스타킹 신었는데 나보고 오늘 패션이 왜 그러니? 비즈 보호 패션입니다. 참고로.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오늘 마지막 40번 가보실게요. 자, 다음 주부터는 참고로 우리 모의고사 요거 말고 다른 거 시험 범위인 거 다시 한번 이제 막 돌리고요.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만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는 요거 모의고사가 비중이 좀 크고요. 참고로 백석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시험 범위가 제일 작거든. 얘네들이. 교과서랑 요거랑 비중이 거의 반대 반이야. 그래서 교과서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가 검단고가 시험 범위가 좀 많거든요. 교과서 2개에다가 모고 2개가 들어가 심지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요게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런 것들은 한 몇 문제 안 나. 3문제만 이렇게 4문제밖에 안 나고 요게 이제 비중이 클 거고 서인청구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좀 골고루 진행이 될 거고 원단고 같은 경우는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매년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조금은 변수가 워낙 커서 사실은 분석이 안 되고요. 아라고는 신설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꼭 빼고. 자, 갈게요. 40번입니다. The common blackberry leaves, where is that? Alleghenies has an amazing ability to move manganese from one layer of soil to another using its root. 자, 이때 common blackberry를 일반적인 블랙베리라기보다는 그냥 요걸 세트로 기억을 하십시오. common blackberry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참고로 이 common blackberry에 대한 그 원래 이름이야, 얘가. 사실 이건 뭐 영어는 아니긴 한데 아마 불어인가 그럴 텐데 원래 이름에서 그냥 바로 치고 나온 거고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망가니즈라는 건 망간입니다, 망간. 자, 지금 보면 토양의 한 층으로부터 어디까지? 이것의 뿌리를 사용해서 또 다른 곳으로 망간을 이동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대. common blackberry. 참고로 얘들 망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사람한테는 조금 필수적인 요소긴 한데 식물한테는 조금 해로울 수는 있어. 그 정도. 그래서 토양의 한 층으로부터 다른 층까지로 망간을 이동시킬 수 있대. 뭘 사용하면서? 얘네들의 root, 뿌리를 사용하면서. 이때 it는요, blackberry가 되겠죠. So this may seem like a funny talent for a plant to have, but it all becomes clear when you realize the effect it has on nearby plants. 자,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식물이 갖고 있기에 굉장히 우스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요. for a plant라는 거는 의미상 주어라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to have 투부정사인데 뭐로 쓰인 것까? 어떤 식물이 갖기에 아주 우스운 능력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중에 그죠? 뭘 수식해요? 앞에 있는 funny talent를 수식하고 있죠. 그죠?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우스운 재능. 그죠? 그래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t all became clear. 자, when 이하일 때는요. 모든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렇게 된대. 지금 보니까. 근데 어떨 때냐면 너가 깨닫게 된다는 거야. 뭐를요? 이게 인근에 있는 그죠? 인근에 있는 식물에게 끼치는 그러한 영향을 네가 알게 된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분명해야 돼.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 그 다음에 우스운 재능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정도 수준이고요. 자,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를 사실은 암시를 하고 있죠. 그죠? So, manganese can be very harmful to plants, especially at high concentration. 그래서 망간이라는 것은요, 식물에게 있어서 아주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죠? 특히나 고농축일 때는요, high concentration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고농축이죠. 망간의 함량이 굉장히 높을 때는 식물들에게 위험할 수가 있대. So, common blackberry is unaffected by damaging effect of this metal and has evolved two different ways of using manganese to its advantages. 그래서 이 common blackberry는요, 그죠? 이것의 금속의 어떤 영향을 손상 끼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데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망간이라는 게 자체가 금속, 메탈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메탈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얘들아 이건 무슨 말이야? common blackberry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뭔 말이야? 얘는 해롭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메탈의 영향의 손상에 의해서 얘네들은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얘네들은 망가니즈에 대해서 별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해롭지 않다 얘네들에게는. 그리고 has evolved two different ways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망간을 to its advantage 이거 무슨 뜻이에요? 최대 이익으로 최대 장점으로 이 정도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이 common blackberry는요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진화시켜 왔대. 그래서 이 망간을 최대 장점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오히려 얘에게는요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망간이란 게 장점이라는 거야. 아까 위에서는요 대부분의 식물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고농축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이 common blackberry에게 있어서는 큰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얘네들은 이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이득이 나오겠지. 이 이득에 대해서 첫 번째, it redistributes manganese from deeper soil layer to shallow soil layer using its roots as a small pipe. 그래서 이 블랙베리, 커먼 블랙베리는요, 망간을 재분배한대. redistribute, 그죠? 뭐로부터 뭐까지 재분배를 하냐면, 그죠? 더 깊은 층의 토양층, 더 깊은 토양층으로부터 shallow soil layer인 건 뭐예요? shallow? 어디 층이에요? shallow가 얘들아 말랑말랑한 뜻도 있잖아. 여기서는 말랑말랑한 토양층은 사실은 어디야? 한국말로 그게 뭔지 몰라 그래. 표토층?
땅속 깊은 데가 아니고 약간 위쪽에 있는데 지면을 뭐라 그러니? 표층 아니야? 지표층? 응? 표층? 토양층? 야! 한국말 안 떠올라. 토양이 쌓여 있잖아, 흙이. 요 밑에, 위에. 토양층이라고 그냥 할게요. 아이씨, 토양층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작은 어떤 관으로서 이 커먼 블랙베리의 뿌리를 사용함으로써 토양층까지 깊은, 다시 말하면 지금 예를 들어보면, 그죠? 새싹은 저기 있는데? 새싹이. 너. 깊은 레이어층부터 어디로? 여기 위층까지로 망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작은 관으로서 뿌리를 사용하면서 이 관들이 이동을 시켜주나 보죠. 위로 망간을. 그죠? 세컨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it absorbs mangan as it grows, concentrating the metal in its leaves. 자, 이 커먼 블랙베리는요, 망간을, 얘네들이, 커먼 블랙베리가 성장할 때 망간을 흡수한대. 그죠? 뭐 하면서? 이파리에다가, 커먼 블랙베리 이파리에다가 그 금속 어떤 그 자원을 concentrating, 농축시키면서 심지어 이파리까지도 이 망간이 다 함량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이 커먼 블랙베리는 온통 지금 망간이 풍부한 애인 거야, 지금. 타 식물에 비해서. 그렇잖아. 왜냐면 지가 흡수도 하고 막 재분배도 한다며. 뿌리를 이용해서 막 끌어올리고. 그죠? So when the leaves drop and decay, 그래서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패가 되었을 때, 이파리가 떨어지고 부패가 되면 이제 바닥에 이제 깔리겠죠, 이 이파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깔리게 되고요. 깔리게 될 때 their concentrated manganese deposit further poison the soil around the planet. 이 농축된 망간은요, 그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식물이라는 것은 무슨 커먼 블랙베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플란트는 커먼 블랙베리 주변에 있는 토양에다가 독성을, 훨씬 더 많은 그런 독성을 비축해 놓는데. 자, 여기서 얘들아, deposit further poison이란 건요, 그냥 독을 많이 독성을 토양에다가 많이 분배하다 정도예요. 저기 이파리들이 지금 떨어졌잖아. 망간이 가득 농축된 이파리들이. 그러면 주변에 있는 토양에다가도 굉장히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독성이, 토양까지도 독이 이제 막 잔뜩 드는 거지. 됐어요? So, for plants that are not immune to the toxic effect of the manganese. 그래서 식물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식물이냐면요, 면역 체계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망간의 효과, 이 독성에 관련된 효과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는 식물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커먼 블랙베리 외에, 그죠? 망간에 굉장히 약한, 망간에 해로울 수 있는 그런 식물들에게 있어서는요, this is very bad news.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래. 그죠?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해바라기는 막 토양이 망간화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해로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영혼이 없는 자식들. 그래서 이거 빈칸 추론 문장 넣기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앞에서 지금 커먼 블랙베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타 식물들의 입장에서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 지금 이 독성에 대해서 면역이 없는 식물에게 있어서는, 망간의 독성에 대해서 면역이 없는 애들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소식이다. 그 다음에 나오고요. Essentially, 필수적으로 the common blackberry eliminates competition by poisoning its neighbors with heavy metal.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essentially 여기서 필수적으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 common blackberry는요, 경쟁자들을 제거한대. 그죠? 뭐 함으로써? 아주
중금속이에요. 헤비 메탈이란 건 중금속입니다. 금속의 함량이 높은 거. 이 주변 이웃 식물들에게 중금속으로 독을 뿌림으로써 경쟁자들을 제거시킨다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나는 이 맹감 독성만 없으면 너 커먼 블랙베리 영양분도 내가 다 뺏어갈 수가 있는데, 그죠? 네가 독성을 품으니까 나는 오래 못 살고 죽는 거지. 그죠? 이해되셨나요? So, 순서 배열 냄새가 선생님은 좀 많이 났습니다만, 오이 깜짝아. 순서 배열 냄새가 좀 많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글은 요약문이었기 때문에 요약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So, the common blackberry has an ability to increase the amount of manganese in the surrounding upper soil. upper 이런 단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주변 위쪽에 있는 토양에 망간의 양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Which makes the nearby soil quite deadly for other plants. 그런데 이것은요, 그죠? 주변의 토양을 어떻게? 다른 식물들을 위한 주변의 토양을 어떻게? 더 꽤 치명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실제로 얘가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온 거예요. 이 deadly라는 건 지금 부사가 아닙니다. 그죠? 치명적인이라는 형용사죠. 꽤나 치명적으로 만들었다. 그럼 니네 이거 내용 진짜 잘 봐봐. common blackberry는 토양 전체에다가 독성을 분배한다. 맞아 틀려? B. 토양 저층에다가 독성을 많이 함량하고 있다. B. 아니야. 토양 어디? upper 굉장히 중요한 거야. upper. 여기서부터 심지어 끌어올려. 막 뿌리에서 끌어올려서 밑에 쬐끔 있는 그 독성마저도 위쪽에다 다 퍼뜨리는 거야. 사실 퍼뜨리는 건 어떻게 퍼뜨리는 거야? 지가 함량을 품고 있고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이제 휴. 이해됐어요? 좋습니다.